시작하자. 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 했죠. P'의 자취의 방정식, 즉 요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얘를 x, 얘를 y라고 두라 그랬어. 근데 똑같은 x죠.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을 좀 넣을게요. x, y 이렇게. 얘들아,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이 fx, y는 여기서 이 xy랑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적은 xy랑 같은 xy일까요? 다른 xy일까요? 당연히 다른 xy. 이게 같은 xy면 이 정석 안에 있는 모든 xy가 다 같은 xy예요. 다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축, y축 적을 때 우리가 이걸 왜 x축, y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왜 a축, b축이라고 얘기 안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x축, y축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정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얘를 또 다른 x, 또 다른 y라고 두는 겁니다. 보통 식을 작성할 때는 x랑 y에 대한 식을 많이 적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을 각각 이렇게, 얘는 노란색 x, 얘는 노란색 y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의 적취를 구하는 거야? 결국 이 노란색 x, 노란색 y의 적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봐. 얘를 x는 y는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녀석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얘를 x, 얘를 y라고 줬어. 그러면 이 녀석의 자취의 방정식은 뭐에 대한 식이 나와야 하냐면, 얘는 노란색 x, 노란색 y에 대한 식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이 두 개를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해줘. 그럼 f x-m, y-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배웠어? 너희들?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하라고 배웠어요. 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y-n을 대입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동이랑 다르죠? 점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도형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부호 반대로 대입해야 돼요. x-m을 대입해야 됩니다. 네, 이게 평행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이동 볼 거야. 대칭이동. 자, 세 번째 대칭이동. 대칭이동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평행이동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대칭이동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 대칭이동에도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 즉 점대칭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선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 해서 선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점대칭, 선대칭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배우게 되면서 이 점대칭하고 선대칭을 아마 많이 들어볼 거예요. 앞으로. 참고로 얘들아, 선대칭은 여러분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선대칭 함수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이야? 바로 축의 방정식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이런 걸 선대칭이라고 해요. 이런 걸. 자, 그 다음에 이 점대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황색 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초록색 점을 대칭이동할 거야. 그러면 이 초록색 점을 주황색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
뭐 여기 있겠죠? 그럼 무슨 조건이 나올까요? 바로 중점 조건이 나와요. 야, 이걸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냐?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점대칭은 여기서는 중점 조건이 발생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림만 그려보면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초록색 점을 주황색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중점 조건이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3대칭은요. 이것도 뭐해? 그냥 우리가 머리를 이게 딱딱하게 외우지 말고 그림을 한번 표현해봐. 나 이 주황색 선에 대해서 여기 있는 흰색 점을 대칭 이동할 거예요. 이걸 접는 선으로 봐서 이렇게 접는 거야. 종이를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걸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조건이 발생될까요? 일단 중점 조건 발생되죠.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도 발생이 돼요? 바로 수직하다. 그러니까 요 초록색 선분이 이 주황색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다. 즉 두 가지의 조건이 발생이 돼. 그럼 어떤 조건이야? 바로 중점 조건과 더불어서 하나가 더 발생이 되죠. 수직 조건이 더 발생이 되죠. 자, 제가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 혹은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나 이거 언제 얘기했어? 선분의 수직 2등분선 구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선분의 수직 2등분선 얘 구할 때, 자,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거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프만, 그림만 잘 그리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대칭부터 먼저 볼까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예시를 들어가면서, 왜냐면 미지수를 너무 많이 들으면 여러분 헷갈려 하니까, 네. 얘들아 봐봐.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3이 있어요. 그러니까 2,3에 대해서 이 1,2를 대칭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 여기 구하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를 A, B라고 둬봐. 그러면 A, B와 1,2의 중점이 누구예요? 2,3이에요. 이게 끝이야. 그럼 중점 구하는 공식을 써봐봐. 2분의 A 플러스 1, 얘가 몇이야? 2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얘가 3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A는 3 나오고요. B는 4가 나와요. 따라서 A, B는 몇이 되는 거예요? 3,4가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는 그냥 조건은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중점 조건이야. 근데 얘들아, 나 지금 방금 보여준 거는 뭐에 대해 대칭한 거야?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잖아. 그쵸?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점대칭 볼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대칭이야, 똑같이. 얘도 똑같이 점대칭이야. 근데 얘는 점을 점대칭한 거고요. 얘는 직선을 점대칭한 거예요. 왜? 자, 가보자. 이것도 예시 들자.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뭐라고 할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을 여기라고 볼까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를, 그 점에 대해서를
1,1로 볼게요. 최대한 간단한 숫자로 예시를 들게요. 이렇게.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이 직선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서 그 임의의 점을 1,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의의 점이 무수히 많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또 대칭 이동해볼까요? 또 여기 있는 점을 대칭 이동해봐. 여기 있는 점을 대칭 이동해봐. 이렇게 이 점들을 다 모아놔봐. 똑같이 직선 된단 말이야. 야, 직선을 대칭 이동한다고 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대칭 이동이 된 이 직선의 작취를 구할 거예요. 이 직선의 작취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우리는 x, y라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 얘를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결과, 이 결과의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난 이 녀석의 작취를 구하는 거니까, 식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몇 컴마 몇으로 둘까요? 얘는 a, b라고 두셔야죠. 얘는 x, y가 아니야. a, b라고 둬야죠. 작취 구하는 문제는 조건식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건식 있어요. 근데 여기 조건식이 없잖아.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조건식이 발생되겠죠. 조건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조건이에요, 얘들아? 점대칭은 무조건 중점 조건이에요. 그럼 중점 조건 써볼래? 중점 조건을 적용시키면 a, b와 x, y의 중점이 1,1이야. 그럼 2분의 중점 구하는 거 a 더하기 x가 몇이야? 1.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y가 몇이야? 1. 그리고 난 x랑 y에 대한 식을 구하는 거야. 얘 위에 있는 점이 x, y니까 얘는 x와 y에 대한 식이라고요. 얘들아, 잘 따라와야 돼. 이거 a 는으로 바꿔봐봐. a는 2-x고요 b는 2-y예요. 이거 두 개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 여기 조건식에다가 집어넣으면 x랑 y에 대한 식이 나오죠. 집어넣어봐. 즉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 정리하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게 답입니다. 예. 자취로 구하는 거고요. 어떤 조건만? 중점 조건만 쓰는 거예요. 왜? 점대칭이니까. 얘들아, 이건 지울게. 자, 점대칭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RPM 유형 문제 풀 때 요거 참고해서 풀면 다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상대칭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속상하게. 아! 자, 상대칭 볼게요. 자, 처음에는 점을 선이라고 하지 말자.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겁니다. 선대칭이죠.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점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니? 직선이 있을 거야. 직선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 간단하게 x-y는 0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y는 x예요. y는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몇 컴마 몇으로 볼 거냐면 4,2라고 볼게요. 무조건 문제 읽은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해야 돼. 자, 선대칭이야 얘들아. 요 직선에 대해서 4,2를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어. 여기 몰라. 여기 구해야 돼. 그럼 여기를 A, B라고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몇 개 발생되는지를 우리가 사고만 하면 돼. 얘들아, 사고.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 써야 돼? 첫 번째, 중점 조건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야, 중점 조건 써봐봐. A, B와 A, B와 4,2의 중점이 어딨어? 이 Y는 X 위에 있어요. 중점! 아이씨. 중점 구해봐.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 플러스 2. 이 중점이 Y는 X 위에 있다고. 그럼 대입하는 거야. 위에 있으면 식 하나 나오잖아. 대입해봐봐. 대입하면 미안한데 이거 좀 지울게요. 대입하면 A-B는 마이너스 2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슨 조건 쓰는 거니? 수직 조건 쓰는 거예요. 어디랑 어디가 수직으로 만나? 이 초록색 선분과 이거에 대한 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 초록색 선분, 요 선분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봐봐.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 A-4분의 B-2,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겠죠. 왜? 얘 기울기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식은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는 6이 이거 두 개 열림만 하면 A랑 B가 나오겠죠? 이거 두 개 열림 해줘봐요. A가 몇 나오냐면 A는 2가 나오고요. B는 4가 나와요. 따라서 4,2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얘가 2,4가 되는 겁니다. 얘들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지금 이게 4,2가 2,4가 됐죠?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 대칭하다, 그러니까 조건이 어떤 조건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 선준아, 많이 괜찮아? 내가 여기 힘내잖아. 아유, 힘내라는 말을 몇 번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몇 년만 참으면 돼. 3년만 참으면 되잖아. 3년만. 3년만? 여러분 16살입니다. 야, 많이 낫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19살이면 끝날 줄 알죠? 근데 이제 20살 되면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취업 나이잖아요. 조병훈 씨는 꿈이 뭐예요? 아,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해, 씨. 아, 눈물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아, 눈물이 핑돌았잖아, 꿈이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현준 씨는 꿈이 뭐예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아직 모르겠어? 아, 지금 있는 게 이상한 건가? 석준이냐?
외계인이야? 뭐라고? 아 외교관. 영어 잘해. 잉글리시 유 굿. 얼리틀. 얼리틀? 오케이. 저기 where? 침을 뱉어. 이거 이 정도만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where? 아니 진지하게 웃지 마. where did you live? where? 아메리카? USA? 코리아? 굿. 외교관. 네. 소연이는 잘 모르겠어. 채윤이는 잘 모르겠어. 은지는? 내가 성준이는 기억이 나거든요. 뭐 있었지? 있긴 한데. 국어 선생님. 오케이. 아니야? 그러면 제 얘기도 기억나는데. 하이닉스. 아니. 뭔데? 스포츠 캐스터 같은 거. 기사 캐스터야? 아니 스포츠 캐스터. 스포츠 캐스터? 이거 뭐 저기 해설자 옆에 있는 거? 네. 한번 지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농구 선수 할게. 빨리 봐. 못하겠어? 정확히 내리면서. 맞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다 그랬었지. 성재이는? 아직 없어. 시현이? 저 네이버 좀 네이버 웹툰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작년 제자 중에 지금 20살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 연극 영화학과인가요? 연극 영화학과?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중에 감독이 되면 나를 좀 써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웹툰. 훨씬. 뭐? 저는 사자죠. 사. 변호사. 근데 변호사도 요새 AI로 쓴다던데? 변호사 하지 마요. 의사? 또 뭐가 있죠? 검사? 알았어, 그만. 최대한 열심히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대학 가려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고. 여러분 나중에 근데 제가 또 살아보니까 대학이 사실 제가 뭐 학원 강사를 한 말은 아니지만 사실 대학이 다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이게 시기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학이 한 70분 된 것 같아요. 다는 아니잖아. 다는 아니잖아. 다는 아니야. 아니 저기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뭐 저기 행사하는데 뭐 스타트업이 뭐 제일 큰 거 있잖아. 당근마켓, 뭐 배달의 민족. 최근은 아니지만 좀 요새 들어 나온 그 회사 대표들 모여가지고 이제 다 학력을 조사해봤대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달의 민족인가 당근마켓이 창업하신 분이 충북대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서울대, 카이스트 이렇게 되지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는 이게 대학을 이제 타 대표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학창 시절 때 했던 노력에 비해 한 10배, 100배를 더했대요. 물론 메꿀 수는 있어. 노력을 메꿀 수는 있는데 그만큼의 노력에 배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1등급을 받아야 되잖아. 1등급이 몇 퍼센트니? 10%예요. 야, 전에는 4%였어요. 근데 10%잖아. 이게 진짜 의미하는 게, 얘들아, 니네 진짜 학교 가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자사고나 이런 데 가는 거 아닌 이상 일반고 가면, 실제로 학교를 가시면 그 학교 전 여러분들의 이제 경쟁자,
1학년 같은 학년 경쟁자 100 중에 90은 열심히 안 해요. 아 진짜 이거는 근데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회 나가서도요 100에 90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10% 되게 쉽겠죠? 말이 쉽지? 이 90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6등급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진도가 여러분들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진도가 느린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중3 지금 여름방에 공수도 배우고 뭐 다른 친구들은 뭐 다 끝난 애들도 있고 실제로 여기 학원에서도 끝난 애들도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야. 이제 선행을 많이 하든 선행이 빠르든 선행이 느리든 어쨌든 같은 나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는 똑같은 범위로 봐요. 선행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이 느리고 빠르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주어진 것만 열심히 잘 하시면, 그리고 제 경험상 선행 빠르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최선만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도 얘기했잖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770명 중에 몇 등 했다고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원래 수원 사람인데 그 고등학교를 자사고로 갔어요. 전국형 자사고인데 그리고 나 때는 여러분 꼰대 같네? 그러니까 저 시기에 제가 학생 시기에는 여러분의 지금 나이대에 비해서 학생 수가 진짜 많았거든요.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저는 같은 학년이 770명이었어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중에 700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등수가. 그리고 막상 가니까 와, 천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막 너희 주위에서 얘는 이 친구는 천재가 천재되나? 저는 진짜 천재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하면 못 믿을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해볼게요. 자, 홍기정이라는 제 동창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도쿄공대 갔는데 이 친구는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풀이가 없어요. 자, 안 믿기죠? 일단 일사적으로 안 믿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문제 2개 적어놓고 이렇게 양손으로 주셨어. 자, 안 믿기지? 안 믿기지? 안 믿기지? 아 진짜야. 진짜라니까? 이렇게 풀고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내가 말해도 안 믿기긴 한데. 근데 참고로 이분은 지금 경기가 오고 계세요. 봐봐, 들어갔는데 막 다 끝난 애들도 있고 심지어 막 고등학교 내가 고3 때 일인데 지금은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3월, 6월, 9월, 11월 이것만 4개만 보거든요, 1년에. 근데 이게 바뀐 거라 옛날에는 매 달마다 봤단 말이야. 사설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왜 바뀌는 거냐? 학생 인권 때문에 뭐 바꿨다고 하는데. 근데 모의고사 보잖아? 그럼 위에 성적표가 나오면 막 3등이야. 5등이야. 전국.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괴물들이 많았겠어. 700등이야. 거의 뭐 꼴등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선행을 언제 시작했냐면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시작했어요. 선행을 보지 아예 안 했어. 근데 막상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저는 되게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만 하고 싶어가지고 수학과를 갔어요. 근데 수학을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시험을 봤는데 진짜 생전 처음 맞아보는 점수를 맞은 거야. 한 60점 막 70점 맞았던 거야. 막 너무 막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기가 생겨서 그때 당시에도 수학의 정석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배우던 교과 과목의 수학의 정석을 진짜 15번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15번씩 반복하고. 그러니까 진도가 느리잖아. 다 끝낸 애들도 많았어요. 진도가 느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니까 확실히 예습보다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야. 복습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비빌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도가 선행이 느리든 빠르든 좀 복습을 많이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4번 한번 볼게요. 이게 마지막 선택식인데, 근데 얘들아 이걸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이거는 정석 문제로 볼 건데 여러분 뭐 정석 문제를 피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석 문제 이게 기본 문제 4-5번이에요. x-y-2는 0에 대하여 x 플러스 2y-4는 0과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얘들아 얘는 뭐에 대해 대칭하는 거야? 얘는 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예요. 아까는 점을 선에 대해 대칭했죠? 얘는 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선대칭이죠. 그리고 조건이 2개 발생되는 거는 똑같아요. 얘들아. 조건이 2개 발생되는 것도 꼭 똑같아. 근데 뭐에 대해서냐면 x-y-1은 0에 대해서야.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조건 쓰기 전에 무조건 그림부터 그리라. 무조건 그림부터 그려. x-y-2는 0.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직선과 대칭인 직선을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을 이렇게, 아니다, 분홍색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초록색 직선을 이 주황색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한 거예요. 선대칭이지.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거야 지금. 자, 정석의 풀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 그냥 볼까? 얘들아, 정석 잠깐만 81페이지 봐봐. 81페이지 보세요. 자, 얘들아, 81페이지처럼 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요, 우리. 이렇게 풀면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 이거 자취의 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맞아, X 붙여야 돼요. 여기 풀이 다 X 붙여도 돼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얘들아, 나 지금 요 직선을 구하는 거잖아요. 요 직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몇 개 점이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맞잖아. 직선 하나 구하려면 점 2개 필요한 거 맞잖아요. 근데 인이 하나 있어요. 어디야? 얘들아, 여기 구할 수 있죠. 여기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2개가 필요한데 그 2개 중에서 이미 1개는 구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를 구해볼까? 여기는 누구랑 연립하는 거야? x-y-c는 0과 x 플러스 2y-4는 0 의 교점, 잠깐만 얘들아 미안한데 똑같이 볼 거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친구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위로 올릴게. 얘는 x-y는 2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4 이 두 직선의 교점이에요. 야, 교점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이거 2개 연립해야 되겠죠? 근데 연립하는 거 쉽잖아. 연립해봐봐. y는 몇 나오냐면 3분의 2. x는 몇 나와? y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8이 나오네요. 즉 저기 점은 3분의 8, 3분의 2입니다. 여기 있는 점은 3분의 8, 3분의 2예요. 그럼 딱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하나를 어디에서 구하냐? 자, 여기에서 점을 하나 특정한 점을 잡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이 직선에서 특정한 점을 잡아. 근데 보통 특정한 점은 절편으로 잡습니다. 야, 이거 y 절편 몇이에요? y 절편 2죠? 즉 얘는 0,1을 지나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특정한 점 y 절편을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요. 그럼 그 점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L 위에 있겠죠. 그럼 두 개 다 구했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게 쉽습니다. 여기를 지금 구할 거예요. 여기 A, B라고 보죠. 그러면 무슨 조건 나와? 중점 조건 나오고요. A, B와 0,2의 한 가운데가 몇입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3번에서 했던 점 대칭이 점을 선에 대해 대칭하는 겁니다. 2분의 A, 2분의 B 플러스 2 얘가 어디 위에 있어? x-y-2는 0 위에 있어요. 대입해. 여러분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는데 저는 빨리 할게요. A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는 2고요. 대입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이에요. 선대칭이니까 수직 조건 또 썼어. 야, A, B랑 0,1을 이은 이 직선은 누구랑 수직이야? 얘랑 수직이에요. 근데 얘 기울기 몇이야? 얘 기울기 1이죠. 그럼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즉, 수직 조건은 A분의 B 마이너스 2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정리하시면 A 플러스 B는 2예요. 이거 두 개 연립해봐. A랑 B 나오죠. A가 몇입니까? 4. B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가 지금 4,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들아 나 뭐 구했어? 뭘 다 구했어? L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 두 개를 다 구했죠. L 위의 점 4, 마이너스 2 L 위의 점 3분의 8, 3분의 2 다 구했잖아. 그래서 이제 L이 나와요. 따라서 답은 L은 자 기울기 몇입니까? 4, 마이너스 2랑 3분의 8, 3분의 2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기울기는 3분의 4 네.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고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답이에요. 똑같이 나오죠. 자취의 방정식으로 문제 풀지 말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이거 테마 3번에서 대칭이동에서 4가지 배웠는데 4가지를 이용하면 우리가 RPM 숙제하실 때 네,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걸 안 했네. 이게 마지막이야. 테마 4번이 마지막입니다. 원래 이게 3번인데 그냥 4번이라고 하자.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 얘들아, 평행이동은 점하고 도형의 평행이동이 방법이 달랐어요. 그런데 대칭이동은요,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이 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리고 항상 그림 그리시고. 여러분 참고로 주말 테스트 못 보면 주말에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럼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근데 그 저기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야 개념 문제만 다 맞아도 개념 문제만 다 맞아도 근데 개념 문제 보니까 막 어렵지 않던데.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입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x축, y축을 그릴 거고요. 점을 한번 하나만 찍어 볼게요. 아, 어디야. 여기를 뭐라고 할까? x, y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y는 x를 그을게요. y는 x를 그을게. 자, 먼저 이 x, y를 x축 대칭하면 몇 컴마 몇이 되니? x, y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습득하는 거야.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점을 대칭하든 도형을 대칭하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냥 y의 부호만 바꿔서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y는 x제곱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해봐. 얘를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바꾸면 돼? y의 부호만 바꾸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하시면 돼. 야, y는 x제곱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 x축에 대해서 끝자락으로 대칭 이동해봐. 이렇게 되잖아. 이 식이 뭐야? 되잖아. 그러니까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점이든 도형이든 x축 대칭하면.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y축 대칭해봐. 얘들아, y축 대칭하면은 요번에는 뭐의 부호가 바뀌냐면 x의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x,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 이렇게. 근데 얘들아,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은 결과적으로 무슨 대칭이에요? 지웠네? 선대칭이죠. 이것도 선이야, 직선이야? 얘도 직선이야. 네. 그 다음에 점대칭 볼 건데 이 x, y를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0,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중점 조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고요. 어떻게 습득하셔야 돼? 원점 대칭하면 x랑 y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x랑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는 거야. 원점 대칭하면.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들아, 우리가 아까 예시를 들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단 말이야. 우리 아까 예시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 2,4를 y는 x에 대해 대칭했더니 몇 컴마 몇이 됐었어요? 세상에 3,2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y는 x 대칭해보면 x랑 y의 자리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스펙하시면 됩니다. x, y를 y는 x에 대해 대칭해보면 선대칭이죠. 얘는 y, x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y는 x 대칭. 이렇게. 그래서 힘들어? 안 힘들죠? 자, 이건 적지 말고요. 내가 이걸 뭐 적어볼게요. 얘들아 봐봐. 원이야? 아니다. 반지름 생성하자. 4예요. 얘들아, 얘를 x축 대칭해봐봐. 야, 이거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바꿔서 적으면 돼?
y의 부호만 바꿔서 적으면 돼요. 그럼 뭐야? 똑같죠? 왜 똑같아? 이미 이 원은 뭐에 대해 대칭이야? x축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x축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 나오니까 식도 똑같아지겠죠. 네. 자, 이제 개념은 다 끝났고요. 개념은 다 끝났고, 네, 축하드려요. 개념은 다 끝났고, 얘들아 정석에서 기본 문제 4-4번을 찾아보세요. 이것도 어려워하는 건데, 이것도 어려워하더라고. 자, 일단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AP 더하기 선분 PB의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풀이하는 단계를 좀 잘 기억하셔서 숙제하실 때 좀 참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잘 들어요! A가 1,6이야. 그 다음에 B가 7,0이야. 그 다음에 y는 이거 y는으로 바꿀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는 거고 p의 좌표를 구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있는 p를 얘 p만 색깔을 좀 넣을게. 점 P에 대해서만 색깔을 넣을게. 야, 근데 왜 이 직선도 색깔을 넣니? 이 직선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P는 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자, P를 아무 점이나 한번 잡아볼까요? P를 여기라고 잡자. 그러면 여기서 AP 더하기 PB 이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어떻게 돼 있어? 꺾여 있어요. 이게 얘들아 이건 그리지 마.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P가 어디 있든 간에 어떻게 돼 있어? 다 꺾여 있죠? 꺾여 있잖아. 이렇게 꺾여 있는 거를 쭉 펴줘야 돼. 꺾여 있는 걸 쭉 펴줘야 돼. 야, 이걸 내가 쭉 피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쭉 펴요? 아니잖아요. P가 어디 있는데 무조건 이 직선 위에 있잖아. 이렇게 피는 건 말이 안 돼. 꺾여 있는 걸 쭉 펴줘야 돼요.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대칭 이동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점 A를요, 여기 있는 점 A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이씨! 여기 있는 A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대칭 이동해? 조금 더 가야 되나?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잡아요. 얘들아 1,6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 우리 이거 무슨 대칭이라고 배웠어요? 방금 선 대칭이라고 배웠어요. 뭐를?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럼 조건이 몇 개 발생돼요? 하나, 중점 조건. 둘, 수직 조건. 2개 발생된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했었어. 1,6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그 과정은 생략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A'과 P를 이어봐. 얘들아, A'과 P를 이었어.
A'가 P를 이렇게 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A'P와 그 다음에 AP의 길이가 어때요? 서로 같죠? 대칭이동 했으니까 같죠? 따라서 이 선분, 두 선분의 최소는 선분 A 프라임 P 더하기 선분 P B의 최소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 있는 AP와 A'P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얘들아, 이 두 선분 봐봐봐. 이 두 선분도 어떻게 돼 있어? 꺾여 있죠? 아니 얘들아, 여기 A'과 P가 있고요, B가 있어. 조금 꺾여 있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일자로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일자로 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지금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자로 이렇게 쭉 필 수 있어, 일자로. 이렇게 꺾여 있는 걸 일자로 필 수가 있다고. P가 어디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따라서 이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는 그냥 선분 A 프라임 B입니다. P가 어디 있을 때? 선분 A 프라임 B와 이 직선의 교점에 있을 때요. 그래서 마이너스 3,2와 7,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루트 104인데요. 2루트 26이네요. 그 다음에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얘들아, 전 P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니? 전 P는 직선 A 프라임 B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교점이에요. 얘들아, 직선 A 프라임 B도 구할 수 있죠? 7,0과 마이너스 3,2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전 P가 나옵니다. 최소가 될 때 전 P가. 얘들아, 이런 과정 이해될까요? 얘들아, 이거 엄청 어려워할 텐데, 숙제하실 때. 잘 들어야 될 텐데. 야, 이 그림 어떻게 돼 있어? 꺾여 있다고. 자, 쭉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했어? 대칭 이동했죠? 얘는 그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쭉 필 수 있어요. P는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이렇게 쭉 필 수 있어. P가 여기 있을 때. 이 성분이 최소야.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가 그냥 이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 네, 도형 끝났어요. 도형 끝났고. 그리고 참고로 집합은 5단원하고 6단원이 있는데 두 개가 어차피 똑같은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좀 연습 좀 하자. 야, RPM 펴봐봐. RPM 좀 연습 좀 하자. 연습해야 될 것 같아. RPM에 56페이지 펴볼래? 여기 RPM 56페이지를 펴시고요. 유형 10번 보이시죠? 유형 10번을 해볼 텐데요. 저기 382번을 제가 풀게요. 제가 X축, Y축 1,2를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5,9를 표시를 하시면
y는 x 위의 점 p에 대해서 y는 x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이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얘들아 꺾여있죠? 꺾여있으면 뭐 하라고요? 쭉 피라고요. 이렇게 꺾여있으면 이렇게 쭉 펴줘야 돼. 쭉 펴. 얘들아 3월살이야? 멋있겠네. 자, 꺾여있으면 쭉 펴줘야 돼. 쭉 피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대칭이동해야 돼요. 이번엔 B를 대칭이동해볼게. 얘들아 B를 대칭이동하면 이걸 B'이라고 잡자. 몇 콤마 몇입니까? 9,5죠? 자, Y는 X 대칭하면 X랑 Y의 자리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최소는 꺾여있어. 이거는 이 상태는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선분 AP 더하기 선분 PB'의 최소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BP랑 PB'이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BP랑 PB'이랑 길이가 어차피 똑같거든요. 똑같아. 자, 이상 이건 지금 무슨 그림이야? 이 그림은 지금 무슨 그림이니? 요 그림이지. 이렇게 있죠. 이 꺾여있는 건 필 수 있어 없어? 필 수 있어요. 이렇게 꺾여있는 거는 필 수 없지만 이렇게 꺾여있는 거는 이렇게 쭉 필 수가 있어. 어떻게 쭉 펴야 돼? AP, PB, 프라임 쭉 펴. 지금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AP, PB 프라임 이 최소가 됩니다. 일직선 위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뭐예요? 이 녀석의 최소값은 그냥 선분 A, B 프라임이에요. 따라서 1,2랑 9,5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끝납니다. 네, 이것만 잘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시간이 꽤 괜찮게 남았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좀, 할 건데.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미션을,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뭐 적는 거를 지금 미안한데 퀴노트를 펴주셔서요. 여기다 적는 거 좀 적어주세요. 왜냐면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게 되게 기호가 많거든요. 내가 기호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들아, 이 기호는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는 거야.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합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합집합의 의미는 내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눈에 익혀만 넣어주세요. 얘는 교집합이에요. 눈에 익혀만. 얘는 여집합이고요. 얘는 차집합. 그래서 요거 하나 볼 거야. 이렇게 쓸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집합이라서 이렇게 쓸 거고요. 이렇게 쓸 거고요. 이렇게 쓸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항상 어떻게 얘기를 드릴 거냐면 키워드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키워드. 그리고 이름 안에 거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 야, 합집합은 이 합자가 그러니까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그리고 집합은 뭐 수의 연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예요.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을 모아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저 김현종 수학 특강 공통 수학 2 기본반 이건 집합이고요. 그럼 집합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소라는 건데. 그러니까 A 합집합은 키워드가 또는 어디 갔어? 또는이고요. 그러니까 다 합치는 거예요. 또는이 키워드입니다. 또는이. 그러니까 강석주 또는 전현주는 여기 특강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 합치는 거야. 또는. 그 다음에 교집합은 그리고예요. 그리고는 이제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 그래서 또는은 다 합하는 게 아니라 합친다. 다 합친다는 얘기고, 그리고는 공통된 파트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C는요, 이게 컴플리먼트라는 약자인데, 얘 잠깐만, 야, 여집합할 때 이 여자가 무슨 여자냐면 남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남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부분 이렇게. 그래서 얘는 A의 반대라고 항상 제가 얘기할 거죠. A의 반대. 그 다음에 얘 이 기호는 얘들아 이걸 빼기라고 부르면 큰일 나고요. 얘가 차집합이라는 기호인데 읽을 때는 A 차집합 B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얘는 키워드가 A만 가지고 있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A만 가지고 있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다음 시간에 배울 집합의 연산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요 정도만 좀 기본 좀 이제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